네, 오늘은 3문형과 4문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문형, 2문형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3문형. 3문형은 목적어를 뒤에 취하는 문장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명사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미가 초콜릿을 좋아한다. A bad workman이 blames his tool. 형편없는 일꾼은 도구 탓을 한다. His tool이 blame에 비난하다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3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father laid his hand.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입니다. 손을 놓았다. 어디에 놓았냐? 어깨 위에.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수식어라고 그랬죠. 이거는 주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3형식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학생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해서 놓다의 목적어가 학생의 보고서 이 명사가 되겠죠.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고 어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부사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다 동일해요. 3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진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동사가 변형돼 가지고, 즉 동사가 명사가 돼 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투부정사 형태나 동명사 형태로 투부정사의 세 가지 역할 명사형용사 부사 중에 명사 역할을 이용해서 나온다든가, 동명사라고 해서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ing를 이용해서 동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사절, 문장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란 뜻입니다. 명사절이 주목부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사용돼 가지고 3형식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원하다, 뭘 원하냐면 손을 잡는 것을 원하다.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즐겼습니다. 테니스 치는 것을 해가지고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They believe that he didn't tell a lie. believe 동사 didn't tell 해가지고 대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 문장이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통째로 하고 있습니다. I wonder if she's kind. 그녀가 친절한지 아닌지. if는 인지 아닌지 전달하고 있고요. 이 문장 전체가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wonder who made this.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이 문장 전체가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진짜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구조 혹은 명사절 등이 등장할 수가 있다. 자, 주의해야 할 동사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알렉스는 신디와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해서 mary가 마치 with를 써야지 어울려 보입니다만, 누구와 결혼하다 일 때는 mary라는 단어는 결혼 대상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with를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타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타동사는 목적을 바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형식이 되는 거죠. 안 되고요.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marry 쓴 다음에 만약에 married with two sons 이렇게 나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두 아들을 데리고 또 married에 with를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married에 with 나와서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또 쉽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경우는 뒤에 두 아들은 결혼 대상이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결혼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혼한 거예요. 이 경우는 결혼 대상이 나온 게 아니죠. 두 아들을 데리고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mary가 be나 get 동사를 이용해서 married 이런 식으로 수동 구조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to를 씁니다. 그리고 결혼 대상이 나와요. 누구에게 결혼 들다 이런 식으로 to를 써가지고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이 결혼하다 반대말이 이혼하단 말이 있어요. 이혼하다라는 말도 디볼스도 이혼 대상이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혼 대상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타동사로 전치사를 바로 쓰지 않고 나오고요. 이걸 만약에 또 수동 구조로 쓰면 개시나 비동사 쓸 수 있겠는데요. 디볼스트 한 다음에 이 경우는 from을 씁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서 헤어지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어느 향해 가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떨어지니까 from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xplain이라는 단어는 설명하다 뜻이고요. 전치사를 뒤에 쓰지 않습니다. 바로 상황을 설명하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목적을 취할 때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요, 그 질문에 답했다 이런 말이죠. answer라는 단어도 뭐뭐에 답하다일 때 to를 쓰지 않습니다. 꼭 써야지 될 것 같지만 안 써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여기다 좀 쓸게요. 주의할 것이 reply나 이렇게 이제 reply 답하다 또는 respond 반응하다, 응답하다, react 반응하다 이런 단어들은요 to를 씁니다. 뭐뭐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answer는 안 씁니다만 re가 붙어가지고 응답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응하다, 뭐 응답하다, 답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 to를 이렇게 써서 뭐뭐에 응답하다, 답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대답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resemble이라는 단어가 닮다 뜻일 때도 누구와 닮다해서 꼭 이틀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remember 대상 바로 나옵니다. enter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들어가다일 때 into 쓰지 않습니다. enter 어디 이렇게 바로 쓰고요. 참고로 enter가 into를 붙이게 되면 뒤에 1등이 나와서 1등을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들어가다일 때는 안 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토론하다 discuss 단어가 논의 주제가 나올 때 about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economic 위기에 대하여 논의하다인데 discuss도 타동사로서 논의 대상 주제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ttend도 뭐뭐에 다니다 참석하다 이런 뜻인데요. to를 쓰지 않습니다. attend 목적어 바로 쓰고요. mention도 언급하다인데요.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꼭 about 써야 될 것 같지만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자, 전치사 수반하지 않고 대상을 바로 쓰는 단어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marry, explain, answer, resemble, enter, discuss, attend, mention. 전치사 동반하지 않고 대상을 바로 쓴다. 이해적인 설명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요. 사문형을 보겠습니다. 3문형부터는 이제 목적어가 등장을 합니다. 4문형 역시 목적어가 등장을 하는데, 4문형은 목적어가 2개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뭐뭐에게라고 했을 때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를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4문형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새 달력을 주었다. 그녀가 그녀의 딸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었다. 뭐뭐에게 뭐뭐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어순이 되고 그러면 이걸 4문형이라 그러고, 4문형을 3문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문형은 목적어 하나였죠. 4문형은 2개였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뒤로 이렇게 넘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전치사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부사 처리가 돼서 목적어 하나 남는 경우가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grandmother가 나에게 shawl을 빌려주었다 이 말이죠. 뭐뭐에게 뭐뭐를입니다. 자, her shawl을 앞으로 뺐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뺐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뺀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to me 나에게. 그럼 이게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나만 남는 문장 구조가 돼서 이거를 삼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형식 바꾼 게 됩니다. 자, 나는 사주었다 시스터에게 아름다운 스커츠를. 간접 목적을 뒤로 빼요. 보호트 쓴 다음에 뒤로 간접 목적을 뺀다. 직접 목적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간접 목적을 빼가지고요. my sister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치사를 for를 쓰면 my sister를 위에서 해서 부사 처리가 되면 목적어 하나만 남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He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자, me가 뒤로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빠지냐면 전치사 ove를 동반해서 ask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전치사고 돼서 목적어 하나만 남는 게 돼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치사는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서, 또 뭐뭐에게 이렇게 전치사 들어가는데, 밑에 정리된 게 있거든요. to를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애울려 하지 마시고요. for를 쓰는 단어들은 대여섯 개 됩니다. 그래서 build나 buy나 make나 cook이나 get이나, find나, do나, 이런 단어들은 간접 목적 뒤로 빠지면 for를 많이 쓰고요. ask는 of를 씁니다. 그래서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를 좀 유심히 알아두시고 나머지 to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항상 정확하게 꼭 지켜지라는 법은 없어요. 예제를 보면은 나는 물 한 잔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 때는 to you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밑에 볼까요? 네가 지루할 경우에 나는 책을 너를 위해서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경우는 또 for를 쓰고 있죠? 원래 bring은 to를 쓰라고 했는데 또 for를 쓰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라고 이렇게 의미를 약간 달리 하는 거죠.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을 우리는 수요 동사라고 그래요. 수요는 뭔가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똑같은 made란 동사인데 왼쪽 문장은 삼형식입니다. 목적어 하나만 나와 있고요. 오른쪽 문장은 뭐뭐에게 뭐뭐를 해서 사형식인데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그녀가 장난감을 만들었다. 이 경우는 만들었다라는 의미만 있죠. 이 경우에는 그녀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다 의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형식 동사에는 주다라는 give의 뉘앙스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 자, build도 원래 짓답니다. 그들은 그 집을 지었다는데요. 삼형식이죠. 근데 여기는 나의 부모님에게 그 집을 지어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어서 주었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사형식이니까 build가 주다라는 뉘앙스를 함유한다는 겁니다. 사형식의 동사는 기본 의미에다가 수여, 뭔가를 주는 동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떤 동사가 사형식을 이루면 그 동사를 우리는 수여 동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웠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부터는 3, 4, 5형식은 목적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3형식은 목적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명사가 기본적으로 초콜릿, 핸드나 툴스, 목적어 기본적으로 명사이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혹은 명사, 절 이렇게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단어들 전치사 특히 쓰지 않도록 주의할 때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Mary Cindy, explain the situation, answer the question, resemble their mother, enter the classroom, discuss the economic crisis, attend the middle school, mention her many times, mention her. 전치사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get married to 이렇게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divorce, get divorced from 이렇게 쓴다고 한 거 참고하시고 reply to, respond to, react to 이런 경우는 또 to를 씁니다. 아시겠죠? enter into는 일을 시작하다. 정리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marry with two sons 이거는 결혼 대상이 아니라 두 아들 데리고 재혼하다 의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 삼형식 바꿔라 그러면 간접 목적 뒤로 빼는 경우고요. 전치사가 이렇게 동반되면 나머지 부사 처리돼가지고 삼형식 전환됐다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 전치사 동사에 따라서 정리된 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꼭 반드시 이렇게 철칙처럼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나 예제를 들었었고요. 사형식 상태의 동사는 주다라는 기본적 의미가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네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